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한자는 더더욱 쓸 일이 없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잘 안 배우고. 한자를 배운 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선생님? 저는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네. 한자를 부활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한자를 부활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두 분께서 앞에서 저한테 이제 뭐 상당히 개방적이신 분이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도 용기를 갖고 얘기하자면 절대 저는 막 이 보수적이거나 뭐 사대적이거나 이런 거 없으신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좀 열린 사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한자를 써야 한다고 하냐면 네. 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한자를 안 쓰므로 해서 요즘 학생들의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을 쓰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의 이루는 말의 70% 한자어죠.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정말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쓰다 보니까 말의 속뜻과 깊은 맛을 모르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유행한 말, 와, 엽기적이다. 막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많이 엽기적인 그녀 그런 거 듣잖아요. 그 엽기적이라는 말을 하길래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학생들한테. 너 엽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그 이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엽자가 수렵한다 할 때 엽자, 사냥할 엽자다. 오. 기자가 기이할 기자다. 다른 모든 가치는 따지지 않고 기이함만 사냥하고 다니는 것. 그거를 엽기적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와, 그거를 왜 우리는 엽기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못 배웠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우리가 곧 이제 8월 15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방송에서 기자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앵커분들도 그러고 오늘 해방된 날 해방을 맞이해서 광복을 광복절. 맞이해서 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독립이라고 했다가 해방, 독립, 광복을 아무 때로 써요. 네. 그런데 해방이란 말과 이 광복이란 말의 차이를 정말 우리 국민들 중에서 알고 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네. 해방은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요. 해방, 풀을 놓아줄 방이야. 풀어 놓아주는 거야. 무엇을 목적어가 있단 말이죠.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방이란 말을 쓰는 순간에 네네. 주어는 누가 돼요? 일본. 일본이나 미국이 돼요. 네. 미국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강아지 목줄 채고 있다가 목줄 풀어주는 것처럼 풀어 놓아준 거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는 해방은 그렇게 해서 맞은 게 아니라 우리 독립투사들이 정말 피 흘리고 싸워서 네, 우리가 네, 네. 얻어낸 거. 근데 그것을 왜 일본이 우리를 불쌍해서 풀어준 것처럼 해방이란 말을 써야 하느냐. 광복은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예요. 우리나라는 빛이 찬란한 나라였어요. 근데 나라 운이 없어서 그 빛을 잠깐 빛이 가려졌어. 구름에 달이 가리듯이. 다시 찾았구나. 그 빛을 다시 찾은 거예요. 네. 이 광복이란 말을 써야 우리의 역사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한 거단 말이죠. 근데 한자를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광복인지 뭐 독립인지 그냥 기자분들도 앵커시는 분도 그냥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잠깐 좀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처갓집의 독립운동가죠. 아니 뭐 얘기해요. 참고로 그것도 처가라고 하시죠. 처갓집이 뭡니까? 그렇죠. 오늘 저녁 식사를 아직 안 하셨죠? 무식한 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무식, 밥 안 먹었다는 얘기죠. 예. 밥을 안 먹었다는 알겠습니다.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식사를 이따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꼭 이 유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네네. 세 개의 문자는 두 종류예요. 크게 뜻글자와 소리글자. 그러면 소리글자는 엄청난 소리글자가 장점이 있어요. 네. 뜻글자라고 장점 없는 줄 아세요? 뜻글자도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그렇지 않나요? 일본의 가나는 우리의 그 한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수준이 떨어진다.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런데 요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그 문자의 이 한 축을 일부러 우리가 버려야 할 이유가 정말 없어요. 그게
세익스피어의 작품은 400년 걸 지금 갖다 주면 못 읽어요. 소리 글자니까. 아까 우리 젊은이들 썼던 문자 파기현상을 써놓은 그렇게 해서 지네들끼리 채팅용에 썼던 글자들을 나중에 10년 후에 보라고 누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렇죠. 소리만 적어놓은 것이니까. 영어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세익스피어 당시 그 기록을 그 지금 보면은 소리이기 때문에 뭔 말인가 몰라요. 네네네. 근데 한자로 써놓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노자 이런 책들은 3,000년 책을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아무 그러네. 생각 없이. 뜻 글자니까. 뿌리 근자는 3,000년 전에도 뿌리 근자였고 지금도 뿌리 근자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인데 이 두 가지를 잘 살렸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왜 그걸 버려야 하는지 세 번째는 우리로부터 이렇게 좋은 한자를 강제로 뺏어가고 네. 강제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서 뺏어간 게 바로 미국이에요. 한글 전용법이라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몰라요 이거를. 한글 전용법을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냐면 미 군정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거 실화 실제예요. 네. 오. 근데 38선을 갈라놓고 소련과 미국이 들어왔어요. 미국은 남한에서 한자를 없앨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북한은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김일성한테 너 3년 이내에 북한에서 한자 싹 없애.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3년 만에 그 한자가 북한은 통제가 가능하니까 싹 없어졌어요. 진짜. 싹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 그 없애려고 보니까 남한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잖아요. 네네. 의견을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남한의 학자들이 한글 전용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자진해서 나온 거야. 너무 감사하게. 왜? 1943년에 조선어학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한글 말탈을 하려고. 네. 거기에서 한글을 지키고자 하는 한글학자들이 한글에 대한 그 연민과 한글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글만 쓰라고 하니까 땡큐하고 그랬는 손들어줘 버렸다 그 말이죠. 미 군정청이. 그래서 미 군정청에서 한글 전용 정책을 쓴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나 소련은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한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을 이 문화를 고급 문화를 이어왔는데 여기에서 한자를 빼고 나면은 2000년 동안 이루었던 역사와 문화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고 신생 독립국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걸 이식하기 좋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미국 문화, 소련 문화를 넣으려는 암암리어 생각. 이거를 공개적으로 제가 그랬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찾아와라 하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왜? 대한민국 국가 기록원에는 미 군정청 시절에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다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억울할 일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본다면 네. 우리가 정말 2000년 동안 이어왔던 편리하게 써왔던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면 세계 최고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빼앗겼다는 사실을 안다면 네네. 우리가 이 시대에라도 정말 그렇다 해도 무슨 적개심을 갖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네. 우리의 문화를 찾기 위해서 한자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그 교육을 하다 보면 네.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단어를 모르니까. 그러네요, 진짜로. 이게 그냥 말로만 생각을 했지. 네. 이게 무슨 뜻의 말인 단어인지. 그러죠. 그걸 모르니까. 소리로만 할 뿐이지 뭘 모르니까 지네들끼리 채팅을 하고 무슨 뭐 그 이 얘기하면서 아까 그 이제 야민정음을 쓰면서 이 얘기 잘해요. 근데 발표 시간을 주면서 학생들한테 주제를 주고 발표를 시키면서 발표를 해보라고 그러면 물론 그렇지 않은 우수한 학생도 있지만 상당수 학생이 나가가지고서 그니까요 있잖아요 저기요 이러다가 10분 다 지나가 버려요.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는 의사소통을 했는데 학문적인 용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뜻을 이 자리에서 써야 하는지 단어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개념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데리고 투부정사를 왜 투부정사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애들한테 광복과 이 해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고급 추사 김정일 선생 글씨를 봐봐라. 신운이 감돌지 않니? 신운이란 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걸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가 갖고 있는 깊이 있는 매력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화 퇴보 현상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류가 나가니까 한류, BTS 뭐 등등 한류가 나가니까 우리가 굉장한 문화 강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한류를 제가 폄하하고 잡는 건 없습니다. 네네네. 한류는 유행일 뿐이에요. 유행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옛날 주윤발, 장국영, 린징샤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네. 얘기인데.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네. 우리 한류는 영원히 가게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나 이것을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진지하게 깊이가 있어야 되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발도 대냄찜 댕댕이 하는 이러한 언어 파괴 현상도 이해를 해줄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을 이해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네. 이면으로는 이 진지하게 언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아유, 아유. 좋습니다. 이건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꼭 설득이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진짜 너무 설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자가 정확히 의자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한자일 텐데. 기대로 자자는 전미사예요. 그냥 물건에 탁자, 의자 쓰는 자자는 그냥 전미사 붙은 거예요. 네. 네. 음. 근데 명사화 시키는 전미사에 자자가 붙은 거라고요. 근데 네. 요즘에 뭐 보면은 좀 야하지? 섹시하다 네. 그래요. 근데 야하다는 말 하면은 애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섹시하다. 네. 네. 요 개념밖에 없어. 네. 그 야하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야하다는 네. 야생적이다는 뜻이에요. 아. 문화의 반대말이에요. 문의 반대말이에요. 문은 뭔가 꾸밈이란 뜻이에요. 인위적인 뭐가 강해지고 야는 야생적인 거예요. 날것의 날것의 그 뜻이 가발이 원래 하는 의미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야하단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면은 함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맞는 생각과 폭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그렇겠네. 단순히 사람을 섹시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야가 좋은 것도 있어요. 야성미 이런 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네.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아까 제가 글씨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포용력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참을성도 네, 있다 네, 했으니까 견디세요. 조금. 네, 이 정도는 많이 견뎠고요. 자, 일단 뭐 오늘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아마 요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네요, 쓰는 진짜. 말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한자를 좀 더 공부하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넓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막 바뀌는 요즘 막 트렌드라든지 애들이 막 쓰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가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훨씬 더 포용성 있게 봐줄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시대가 그리고라고요. 한 말씀만 더 첨부를 하자면 네. 한자가 결코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네. 조금 어렵. 근데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금 한자는 어렵다라고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어려운 걸 알고 있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를 웬만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만 단어를 다 외워야 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러네요. 외워야 해요. 최소한 몇만 단어를. 근데 한자는 약간 공식 같은 게 좀 있죠. 아니 공식이 아니라 3,000글자만 알면 네. 이 단어 3,000개로 외우는 거예요. 아. 3,000글자만 알면 네네. 웬만한 말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요? 왜? 결합을 하니까. 학교 교자하고 배울학자, 학교 교자 합치면 스쿨, 학교가 되고. 기술자가 합치면 런, 학습이 되고. 네네네. 날생자가 맞아, 합치면 맞아. 학생, 스튜던트가 되고. 음. 그 3,000글자를 이렇게 순열 조합하면 물리적으로 9만 단어를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3,000자만 알아도. 3,000자를 알면. 그거 실질하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3,000자를 기준으로 해서 3,000자를 알면 문맹이 아니고 3,000자도 모르면 문맹이에요. 근데 요 3,000자를 여름 제가 제 딸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여름방학 한 방학이면은 3,000글자를 거의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3,000글자를 알고 나면 네. 한자 어렵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뭔가 우리나라의 이 정부도 그렇고 어디엔가가 제가 생각할 때 함부로 쓰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좀 화가 나서는데 어디엔가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자는 어려운 것 하고 세뇌를 시키고 있죠.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물론 뭐 한글보다는 어렵죠. 한글보다는 어려운데 글자를 알기는 한글이 쉽죠. 네네네. 그런데 뜻을 모른다면 한글로만 써놓고도 뜻을 모른다면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자, 한자를 어렵다고 세뇌시키는 세력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반드시 이 자리에 끌어서 잡아오겠습니다. 잡아 족치겠습니다. 그때 저 좀 불러주세요. 같이 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한류를 위해서도 한자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결국 결론이 좀 네. 나고. 정말 영원한 한류를 위해서도 한자가 필요. 전통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문화 보고라고 그러는데 전통 문화가 다 뭘로 기록돼 있어요? 한자로 기록돼 있잖아요. 네네네. 네. 왜 한자가 어려워졌는지 약간 이해가 되네요. 이제. 네, 우리 김병기 교수님. 네. 오늘 시간은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꼭 들었어야 돼. 그러네요. 네, 진짜.
함께해 주신 우리 김병기 교수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빼놓고 한번 듣거나 이거 다 합쳤는데 이 공전차가 고치기 네, 저의 첫 번째 서예 작품 제목은 아이유는 진리라는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